안녕하세요. 저널리스트 후세유진입니다. 노리코엔의 뉴스 해설 두 번째 차례로 요즘 거론되는 타이완 해협 유사시 문제에 대해 해설해 보려 합니다. 슬라이드를 사용하면서 말씀드리죠. 최근에 타이완 해협 유사시, 다시 말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지 않겠냐는 보도가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열띤 화제로는 바로 어제 7월 초하루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종을 냈습니다. 내용은요, 미국과 일본이 극비리의 타이완 해협 유사시의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면 맞대응을 하기 위한 합동 연습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일본과 미국은 벌써 타이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위대와 미군이 어떻게 행동할지 준비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보도인데요. 타이완 해협 유사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며 잇따른 보도들. 그 기점은 올해 3월 9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미 의회 공청회에서 이르면 6년 내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6년 이내에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할지도 모른다 라고 발언했거든요. 그 발언이 적잖은 충격을 주어서 세계 각국에선 타이완 해협 유사시라는 위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 해협에선 군사적인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신문 기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초에도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28대가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타이완 공군도 그에 맞대응해서 항공기로 전투기를 날려서 경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타이완 해협을 에워싸고 중국군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건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발언했던 것처럼 이를테면 6년 이내에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한다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위협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군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위협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의도를 우리가 잘못 해석한 채 전쟁에 대항한답시고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욱 나빠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의도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군 제복조 탑인사 밀리 통합참모본부 의장이 2021년 6월 17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공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타이완 전체를 함락시킬 만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지는 못했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무력 통일을 실행에 옮길 동기나 이유도 없다. 미군의 탑인 밀리 합참의장이 미 상원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라? 하고 생각하셨겠죠? 분명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6년 내로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그보다도 직위가 높은 미군 합참의장이 똑같이 미 의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한다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능력도 없거니와 동기도 없다. 라고 발언을
의미에서 말하자면 불끄기를 도모했다는 겁니다. 저도 밀리 합참의장과 같은 의견인데요. 왜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하지 않겠냐면서 자주 거론되는 얘기가 있죠. 바로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에 침공해서 크리미아를 병합했던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한테서 크리미아를 빼앗아 병합해버렸다는 얘기죠.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짓을 하는 나라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사례와 타이완의 사례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크리미아 반도의 경우 크리미아가 원래 60% 정도의 주민은 러시아계 주민들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민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병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타이완의 경우는 작년 8월에 여론조사한 결과 타이완 사람들의 90%가 중국과의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무력 위협에 대해서도 90%가 반대를 했고요. 또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가 86.1%로 압도적인 대다수가 중국과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가령 중국이 무력으로 침공해서 군사적으로 제압한다 하더라도 타이완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통치해 나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그 부분은 중국도 이해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로 적지 않게 난관에 봉착돼 있고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타이완은 더욱이나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게 전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 있어 지금 최우선시 되는 것은 경제성장이지요. 중국 공산당이 왜 100년씩이나 이어져 왔는지,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났음에도 왜 중국 공산당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면 경제성장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타이완에 무력 침공을 한다면 당연히 미국도 잠자코 보고 있진 않을 테고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중국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아세안 여러 나라들도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경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제무역에 의해 부를 쌓은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은 원 그래프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의 무역 대상, 특히 수출 상대국은 첫 번째가 EU, 유럽연합과 미국입니다. 계속해서 아세안, 홍콩, 일본, 한국 등이 자리하죠. 그러니 가령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세안, 일본 등과의 무역도 상당 부분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저렇게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최대 원천이었던 경제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경에 처할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과 같이 현 시점에서 무력 통일을 실행에 옮길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느냐, 무력으로 타이완을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느냐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을 고수합니다. 첫째,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타이완도 예전에는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타이완도 중국도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은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만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주장했고요. 타이완은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로 건국 당시 국민당이 집권했고 그 이전에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하고 타이완으로 와서 타이완을 시료 지배하게 된 건데 초창기 국민당 정권은 장래에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항하고 공격해서 중국 전체에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타이완이나 서로가 중국은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을 중국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둘째, 원칙적으로 타이완과의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 일국 양제로요. 홍콩에서처럼 일국가 양제도를 지향한다고 시진핑 주석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되 거기에 토를 달았습니다. 외부 세력, 이를테면 미국이 군사 간섭한다거나 또는 타이완 국내에서 중국과 타이완은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다. 타이완은 별개의 나라로 존재하겠다는 식으로 독립을 선언한다면 그건 용납하지 못한다. 무력 행사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럼 왜 중국이 최근 들어 타이완에 대해 군사적인 위협을 강화시키냐 하면 세 번째인데요. 우선 타이완은 현재 민진당 정권인데 그 민진당 정권은 국민당에 비해 매우 독립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민진당 정권에 대해 독립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실상 타이완과 중국은 이미 서로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타이완과 중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라고 타이완 정부가 선언한다는 걸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견제죠. 원래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정권 때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입법한 법률이 있는데 전에는 없었던 미국과 타이완 정부 고관들이 서로 오가며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정부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실을 존중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타이완 정부 기관들과는 정식적인 정부 간 교류를 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정권은 그 부분을 해제해서 미국 강요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등 타이완에 많은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에 중국이 매우 반발을 했고 미국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강화시켰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정권은 타이완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해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수출해왔습니다. 그러한 미국에 대해 중국은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군사적인 위협 행동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근래 군사행동의 의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타이완에 쳐들어가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과 타이완의 독립파들에 대한 견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미국 정부 고관들이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조셉 나이 전 미 국무부 차관, 국방차관보였던 사람이 요미우리 신문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드리죠. 미중 간에는 경제와 환경 면에서 상호 의존 관계가 있으므로 냉전에 다다를 가능성은 낮다. 더군다나 열전이 불붙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중 쌍방에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고픈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경제적으로 무역과 같은 면에서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건 서로가 자기 목을 졸라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단, 잘못 계산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서로가 전쟁할 의도는 없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결과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서로가 파멸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서로 전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합리적인 판단만 했었던 게 아니죠.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짚었다거나 우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죠. 지도 왼쪽 아래편에 타이완이 보이시죠? 만약 저 타이완 해협을 에워싼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 일본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오키나와현의 요나구니 섬에서 타이완 본토까지는 불과 1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만약 하나라도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도 불똥이 튈지 모를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아까 조셉 나이 씨가 지적한 것처럼 서로 전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른바 정치적인 메시지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전투기를 띄우거나 혹은 미국이 최근에 했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굳이 미 항공모함을 타이완 해협으로 항행하게 하고 그러면 중국이 또 항공모함을 견제하려고 전투기를 날리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위협하고 견제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둘 다 전쟁할 의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좁은 해협에서 서로 군사적으로 위협하다가 공격당했다, 공격해온다고 착각을 하게 돼서 반격하거나 하는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일단 전투가 발생해버리면 가령 어느 한쪽의 병사가 사망하게 되면 서로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지고 쌍방 국민들도 혹은 내셔널리즘에 불이 붙어서 서로가 물러설 수가 없어져 버리죠.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도되다시피 6년 이내에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할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도 대비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서로가 군사적인 힘겨루기에 열을 내다 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려되죠. 더욱 위험한 점은 중국에 대항하는 미군의 동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큐슈 지방 남단에서 아마미오시마, 오키나와 본토, 미야코, 이시가키, 요나구니 섬, 타이완, 필리핀에 이르기까지를 통틀어서 제1열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들에 중국과 분쟁 상태가 됐을 시에 대비해서 미군은 이미 미사일을 배치할 구상을 갖고 있어요. 저 섬들에 분산 배치한 미사일로 중국을 겨냥한다는 거죠. 중국 본토나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상의 중국 함선 혹은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거고 그 구상의 일단을 일본 자위대가 담당하고 아마미오시마, 미야코, 이시가키 섬에 자위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한다는 식으로요. 얼마 전에도 미일 간 합동 연습이 있었고 미군의 미사일을 아마미오시마에 전개한다거나 하는 훈련들을 했는데 이게 바로 타이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가 앞으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상정하에 훈련한다는 거겠죠.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항해 나가는 움직임이 매우 강화되는 만큼 군사적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면서 우발적인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이완 해협 유사시 임방론에 불을 지핀 셈인 3월 9일
미국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의 증언은 6년 내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분만 보도가 되고 부풀려지면서 위험하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 발언의 배경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미 의회 공청회가 어떤 자리였나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인도태평양군의 미군 예산으로 내년 혹은 차후 5, 6년 사이에 얼마나 배분하느냐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불러서 상황 설명을 듣는 자리였거든요. 물론 인도태평양 사령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매우 말하자면 과장하는 모양새로 어필을 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려는 배경이 있었다 하는 뜻이죠.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보고 발언의 일부분을 오려낸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직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밀리 합참의장도 불고기식 발언을 한 것일 테니까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보도가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만에 하나 우발적으로든 타이완 해협을 에워싼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은 남사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응당 중국도 남사군도를 공격 목표로 삼겠죠. 그리 되면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타이완뿐만이 아니겠죠. 타이완과 남사군도가 모두 화를 입겠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 시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이용당했다고 일컬어집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치러졌고 무수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혹은 이른바 일본의 국채를 지키기 위한 사석 취급을 당했다고도 하지요. 일본이라는 국가를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양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키나와를 두 번 다시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타이완 해협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